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청도군 삼평리 기억하시죠?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송전탑 건설 사업으로 마을 전체가 큰 타격을 받았던 곳인데요. 네, 바로 그곳에서 과도한 공권력 행사와 사찰, 회유 등으로 광범위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과 2014년 송전탑 공사 강행으로 청도군 삼평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습니다. 경찰 진압 과정에서 70, 80대 할머니들이 실신하고 다치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과도한 공권력을 동원해 비인도적으로 조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범위하고 은밀한 채정, 정보관들에 의한 주민 감시와 회유, 또 그 삼선 차단을 통한 통행권의 제한. 주민 동의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송전탑 공사를 해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폭력, 비리, 회유 음모는 삼평리 할머니들에게 큰 상처가 됐습니다. 우리도 울기도 한없이 울고 참 마음고생 말만 안 하면 마음고생 참 말만 한다.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민주적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재수사, 한전과 경찰의 유착, 뇌물 수수 규모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갈등의 원인이 되는 송전탑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한전의 불법성이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였으며 경찰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잘못을 어떻게 뉘우치며 주민한테 또 잘못을 어떻게 사과할 것인지 똑똑히 볼 것입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성주 소송리도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는 경찰청장의 사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 실태 조사와 치유 방안 마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 양령시장에 있는 한약재 도매시장이 문을 닫을 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거래 물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인데 현재로선 시장을 되살릴 만한 뾰족한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양령시에 있는 한약재 도매시장은 전국에서 생산되는 한약재 150여 종을 경매를 통해 유통합니다. 정부가 인증한 전국 유일의 한약재 공판장으로 한약재 유통뿐 아니라 시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360년 전에 문을 연 대구 양령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982년에 개장한 곳이지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래 물량이 급격히 줄면서 해마다 수천만 원의 적자가 발생해 경매사와 직원들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2008년에는 한 해 400톤을 유통시키면서 거래 금액이 35억 원을 넘었지만 지난해는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거래 물량은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KTNG나 한국콜마 이런 회사에서 산지 농민들하고 직거래 재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물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과거엔 약업사가 도매시장에서 한약재를 산 뒤 직접 포장해서 한의원 등지에 납품했지만 요즘은 중금속 검사가 강화돼 가공 공장을 거치도록 납품 구조가 바뀐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매시장 패싱 현상이 생긴 겁니다. 도매시장에서 하는 것이 농촌에서 하는 거고 농촌에서 하는 것이 우리 건강한 약품을 먹을 수 있다는 이해가 되죠. 그 상생 효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도매시장 인근의 주차장 수익금으로 적자를 일부 메우고 있지만 특별 대책이 없는 한 문을 닫는 건 시간 문제여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신고한 남성 공무원을 대구시가 가볍게 징계하자 시민사회단체가 공정한 인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구 여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은
대구시가 40만 원 접대 의혹을 받은 공무원을 직위 해제하면서도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A 공무원을 경징계한 것은 봐주기식 징계라며 비판했습니다. A 공무원은 퇴직 전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여성 공무원과 면담을 하면서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지만 견책 또는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 선수들이 오늘 귀국했습니다. 우리 대표팀과 정종용 감독은 준우승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는데요. 이번 대회의 의미, 또 우리 지역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을 해야 할지 스포츠 담당 서권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선수들 정말 잘 싸워줬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결승전은 비록 내줬지만 대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유진 앵커도 결승전 경기 보셨나요? 그럼요.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잠을 설치면서 응원을 보냈는데요. 우리 대표팀의 성과 말 그대로 역대 최고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역대 우리 대표팀들의 최고 성적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1983년 세계 멕시코 청소년 축구 선수권 대회 4강 신화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또 한 번 재현되면서 전 국민을 감동시켰습니다. 피파 주간 대회 중 역대 최고 성적은 2010년 17세 이하 여자 대표팀 우승이 있고요. 피파 주간 대회는 아니지만 남자 올림픽 대표팀이 2012년 런던에서 동메달을 목에 건 사례도 있습니다만 역시 이번 우리 대표팀이 거둔 성과 정말 대단하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을 했는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우리 지역에서는 정종용 감독에 대한 관심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네, 대표팀을 이끈 정종용 감독은 사실 화려한 스타 플레이어 출신이 아니라 이번 대회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셨는데요. 네. 신암초등학교와 청구중고등학교 또 경일대학교까지 지역에서 쭉 학창 시절을 보낸 정 감독은 부상으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축구화를 벗어야 했습니다. 이후 포르투갈 유학을 통해 유소년 팀과의 인연을 맺은 정종용 감독은 거의 모든 연령대별 팀에서 코치와 감독 대행 등을 맡아왔는데요. 선수들에게 자상하고 연구하는 모습을 보여온 정종용 감독. 오늘 귀국 인터뷰에서도 결승전에 대한 아쉬움은 모두 본인을 탓하라고 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비난, 비판 충분히 축구 팬으로서는 가능하고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들은 저한테 해주시면 고마울 거고요. 선수들 아직까지 이 선수들은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청소년이기 때문에 이왕 심리적인 게 좀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A 대표나 프로 선수 정도 되면은 충분히 그걸 감당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도자의 목이 크기 때문에 지도자한테 좀. 네, 정말 자상함 속에 또 강인함이 엿보이는 모습인데요. 이 정종용 감독의 향후 계획도 궁금하고요. 이번 대회가 우리 지역에 남긴 건 또 어떤 것들이 있을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본인은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성인팀도 흥미로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분간은 유소년 팀을 더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성인팀이나 프로구단 쪽으로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구에서도 정종용 감독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결승전 단체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지난해 월드컵에서 조현우 선수의 활약부터 이번 대표팀의 정종용 감독과 고재현 선수, 또 최근 선전을 거듭하는 대구FC와 새로 문을 연 축구 전용구장까지 대구가 축구 도시로서의 면모를 조금씩 갖춰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종용 감독과 대구 축구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즐길 줄 아는 여러분이 이 나라의 챔피언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입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시골로 이사하는 청년들에게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반응이 좋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가 고향인 허완성 씨는 지난해 9월 고령군 우곡면에 정착했습니다. 직업군인 음악 DJ, 직장인 등 경력이 다양한 허 씨는 시골에서 작은 결혼식 사업을 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시골 폐교를 빌려 카페와 야외 결혼식장을 만들고 캠핑장까지 꾸며 복합 문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필요한 돈 가운데 일부는 경상북도에서 지원받았습니다. 일단 공기가 좋다는 거, 네, 공기도 좋고 그리고 매번 빡빡하게 살다가 좀 여유로워졌다는 거,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른바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는 2017년 경상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경북으로 옮겨와 카페나 게스트하우스, 창작 활동 등을 하는 청년에게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처음엔 시범 삼아 청년 10명을 도왔는데 반응이 좋아서 이듬해부터는 예산을 더 써 지난해는 90여 명이 경북에 정착했습니다. 올해도 도시청년 100명을 모셔오는 게 목표입니다. 청년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 회복과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경상북도가 2017년도에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도시청년 2,000명을 경북에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농사 짓는 곳이라는 고정관념만 깨면 농촌도 충분히 꿈을 펼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청년 시골 파견제가 제대로 정착만 된다면 일자리 창출에 좋은 모델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대구 롯데몰이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은 롯데쇼핑타운 대구 법인과 수성 알파시티 대구 롯데몰 조기 건립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롯데그룹은 내년 상반기에 수성 알파시티 7만 7천 제곱미터 터에 5천억 원을 투자해서 2021년 말까지 대형 복합 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한국 비정규 교수 노동조합 영남대 분회는 오는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가 강사 임용 규정을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며 천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 영남대 분회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사법 취지에 맞게 시간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저께 내린 우박으로 경상북도에서 1,200여 헥타르의 농작물이 피해를 봤습니다. 청송이 860여 헥타르로 가장 넓고 안동 220, 영주 105, 의성 89 헥타르 등입니다. 사과가 1,100여 헥타르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고추와 자두, 복숭아도 우박을 맞아 상처가 생겼습니다. 경상북도는 다음 달 5일까지 피해를 조사해 면적이 30헥타르를 넘는 시군에 국비를 지원합니다. 대구 신천에서 이틀째 물고기가 때로 죽은 채 떠올라 대구시가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오전 신천 경대교와 칠성교 사이에서 물고기 1000여 마리가 죽어 있는 것을 운동하던 시민들이 발견해 관할구청에 신고했습니다. 대구시는 그저께 밤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생활 오수가 신천으로 흘러들어 물고기들이 폐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대구시 수성구 한 도로에서 지름 2m, 깊이 1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나가던 레미콘 차량 뒷바퀴가 빠져 견인 조치됐습니다. 수성구청 측은 집안 아래가 비어있는 상황에서 차량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도로가 내려앉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인을 조사한 후 도로를 복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5시 40분쯤 62살 A씨가 대구 박주영 축구장 내 조명탑에 흉기를 들고 올라가 아파트 단지 안 음주 소란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8시간 동안 시위를 했습니다. A씨는 평소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 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는데 LH공사에 이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위기관리 대응팀을 투입해 8시간 만에 A씨를 설득해 탑에서 내려오게 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형사 4부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박한희 선수를 벌금 100만 원의 약식 기소했습니다. 박한희 선수는 지난달 27일 아침 대구 수성구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65% 상대로 자녀를 등교시키고 귀가하다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습니다.